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학습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드는 게 이제 회계의 기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할 때도 항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형태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표시가 됩니다. 계정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이제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나누는 계정식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쓰는 자산, 부채, 자본 일렬로 쓰는 보고식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자산, 부채, 자본을 항목별로 나눈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다음에 이제 부채, 자본도 이제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학습해 나가면서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 자주 확인하면서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교재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해봤는데 역시 계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변, 대변. 그래서 왼쪽은 비용을 기록을 하고 오른쪽은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의 차액이 바로 단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역시 차변, 대변 합계액을 일치시켜 주고요. 그런데 요 이제 계정식 손익계산서는 교과서상에서 우리가 학습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한 줄로 쭉 늘려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한 열에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당연히 표 제목, 그 다음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 다음에 회사명, 단위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본 것처럼 항목이 이렇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등등등으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요 순서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난주에 요거 설명을 드렸었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이게 영업활동이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더하고 빼면은 법인세 비용, 자금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빼면은 단기 순이익. 요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 이거는 이렇게 이제 뭐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해서 자본이 늘어나면은 그거만큼 이익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되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안에다 이익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기초와 기말 그 사이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이익과 항상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수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28쪽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자, 이 자료를 보고 지난 시간에 이제 회사 등록을 했었었는데 프로그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종목 선택이 있는데 급수가 4가지가 나온다 그랬었죠. 제일 높은 급수부터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산액의 1급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산세무 2급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원천징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에는 법인 세무조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회계 2급은 개인개별 회계 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전산회계 1급. 급수 선택하고요. 드라이브는 C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고 나서는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회사 등록으로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저희는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을 하나 해놨기 때문에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자, 옆에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등록된 회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작업할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고, 메뉴 선택은 그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줘서 선택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회사 등록이라 하는 작업 탭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작업 탭. 최소화시키고, 다른 작업을 또 클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여러 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닫을 경우에는 닫기 단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K1의 버전에서 이제 2020년 설치한 거기 때문에 나와 있고요. 교육용이고 전산회계 1급이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5019번 주식회사 한국전자 법인 제9기에서 회사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왼쪽이야 뭐 이제 버전이니까 상관이 없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념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회계 1급이지만은 탭이 회계관리가 있고 부가가치세 탭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런데 기본적인 신고서 위주만 나와 있습니다. 신고서 위주, 회계관리, 부가가치, 회계관리. 자, 전체적으로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표 입력에 관련된 것, 기초정보에 관련된 것, 장부 관련된 것, 장부 회계 장부죠. 그 다음에 결산과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기분 자료, 전기분 재무제표, 그 다음에 고정자산,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요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예요. 데이터 관리하는 거. 이렇게 크게 8가지 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큰 메뉴 밑에 작은 메뉴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뭐 외우거나 뭐 기억할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자, 첫 주, 두 주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실습할 때는 기초정보 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이제 일반 전피 입력입니다. 거래 입력하는 거. 그리고 장부 관리나 재무제표는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결산 자료는 입력을 내가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자산 등록할 때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 요거는 특별히 뭐 백업 받거나 뭐 하기 전에는 이제 손댈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회사 등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자, 회사 등록 보시면은 왼쪽에 코드가 있고 회사명, 그 다음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인가 개인인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요 회사를 이용해서 회계 처리 한다 안 한다. 사용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본사항 입력이었습니다. 회계 연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랬어요. 회계 연도제 몇 개 하는 거는 회사의 나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회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자, 교재로는 이게 교재죠.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한 겁니다, 지금. 한국전자 대표자,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세무서 코드고 회사의 유형을 나타내고 일련번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명 있고 주소 있고 자료에 있는 것만 입력을 했어요. 나머지 자료에 지금 없는 것들, 빈칸되어 있는 것들은 부가가치세나 또는 법인세법 등에서 관련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료에 있는 거 보고 있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키를 치면 되고 또 입력이 마치면 자동으로 옆 칸으로 이동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사항 보시면은, 뭐, 부가세 신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고 담당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기란서 발급할 때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입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이제 세금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중에 이렇게 이거 작업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사항까지 입력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기도 한데,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거기까지는 저장이 돼요. 그 내용, 박민철까지 뭐 여기까지 저장이 되는 건데, 여기도 저장이 입력한 건 됐죠. 항상 저희가 기본으로 입력하는 게 회사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여기 코드가 있고 회사명이 있으면은 커서가 다음 칸까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야 요 한국전자 5019번 회사가 등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 엔터키를 치고 와도 되고 엔터키를 빵빵빵빵 이렇게 엔터키를 치고 와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게 뭐 항목이 칸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바로 여기를 찍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다 이제 회사 등록을 했죠. 회사 등록을 했으면은 닫으면 되는 거고요. 닫기 하면은 프로그램 앞 화면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어쨌든 이제 회사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이야 이제 동영상을 볼 때는 이제 화면을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작업할 때 이제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라 그랬고 특히 대표자명은 본인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었죠. 이름으로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항입니다. 회사 등록 사항은 이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27쪽에 이제 입력사항 설명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말씀만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326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회사 환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환경 등록. 여기 있습니다. 메뉴로는. 환경 등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손댈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소수점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매출을, 기본 매출을 상품 매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제품 매출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로 팔았을 때, 신용카드로 판매했을 때 그거를 뭐 외상 매출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미수금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손댈 일이 없습니다. 닫으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 326쪽에 보시면 이제 환경 등록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 등록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교재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 자,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자, 이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다.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세금계란서, 기타 영수증상의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한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아니, 세금계란서를 보고 하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는 않겠죠? 세금계란서의 기본 인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입력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왜 하는가, 거래처 등록을. 그걸 이제 회사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죠.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채권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어느 거래처에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고, 어느 거래처에 내가 어느 거래처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별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래를 입력할 때 채권, 채무, 예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 입력을 해요. 그래야만 거래처별로 받을 돈, 줄 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사항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코드, 거래처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기본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입력을 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검색 수정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뭐 등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2쪽이에요. 332쪽. 332쪽 보시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전자의 거래처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가 이렇게 둘, 넷, 여섯, 7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거래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은행 거래처고 금융기관 거래처고 이거는 카드 거래처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 부분이 있어요. 기초정보관리는 프로그램 처음 설치하고 나서 한 번만 세팅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등록 한번 해주겠죠. 물론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추가로 변경을 해줘야겠지만은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한번 등록을 하고 추가로 생길 때마다 등록을 하면 되겠죠. 매일매일 작업을 해주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환경 등록 마찬가지고요. 계절가음의 절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세팅되어 있는 것을 불러다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갑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회사 등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거래처 등록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들이 몇 가지 있고 단축 아이콘, 단축 키들이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사용될 저는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역시 이제 현재 작업하는 게 한국전자 회사라고 나타나 있고요. 자, 왼쪽이 코드 입력하는 거고 거래처별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탭을 보시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탭이 3개 있는데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 101번부터 97,999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은 98,000부터 99,599. 신용카드는 99,600부터 99,999 이렇게 코드 범위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물론 이제 여기다가 뭐 9만 몇천 하면 입력이 되지도 않지만은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 범위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이 코드를 보고 아 이게 어떤 거래처다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 거래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주어진 대로 201번만 제가 이제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입력을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제가 따로 동영상이니까 추후에 입력을 해 놓겠지만은 여러분은 작업하실 때 나중에 집에서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자료 나머지도 다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 입력을 합니다. 201번으로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201번. 201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자, 난이 이동을 하니까 화면 하단에 표시가 되죠. 거래처명을 입력하시오. 기본적인 도움말이 좌측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작업하면서 별도로 뭐 여기는 뭘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회사 우리전자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전자. 엔터키를 치면 되고요. 다음에 유형은 거래처 유형이에요. 이 거래처 유형을 내가 주로 판매하는 곳인가, 내가 주로 사오는 곳인가 나누어서 관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책에서는 지금 뭐 동시라고 해놨습니다. 동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커서가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 셀이 옆으로 이동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우리전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뭐 대표자명하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엔터키를 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원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내려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른 겁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찍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104 81 그 다음에 24017 24017 자, 입력이 다 마친 거 자동으로 지금 내려가죠. 대표자 상명 맞추고 엔터. 업태는 기업의 형태를 얘기해요. 제조업 엔터. 종목은 취급하는 품목을 얘기를 합니다. 전자제품 엔터.
그리고 주소는 자, 지금 옆에 이제 표시 목록 단추라고 그러나요? 이제 입력 단추 누르면 우편번호 검색하는 게 나와요. 인터넷 연결돼 갖고 하는 경우죠. 명동 13길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동 13길 이 나오죠. 명동 13길. 그리고 세부적인 주소가 12 여기죠. 지금 명동 13길 12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그냥 직접 수동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자료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자료는 지금 자료 주어진 게 없어요.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전자세금기라서 발급 관련되려면은 거래처 담당을 이게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하고 여기 있어야 전자세금기라서 발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마쳤으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회사 등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와줘야 됩니다. 마우스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201번이 등록된 겁니다. 201번. 자, 여기까지 됐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한번. 202. 그리고, 하이마트, 주식회사. 또, 여기도 동시로 되어 있네요.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129, 81, 25636, 25636. 대표자 성명이 김무한, 업태, 도매, 종목이 전자제품, 분당고, 돌마루라고 되어 있네요. 돌마루. 그리고 뭐 한참 찾아야겠네.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입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66 엔터. 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없고요. 다른 자료는 없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거래처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거래처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은행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통장별로 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하나에 통장이 2개, 3개 있다 그러면은 각각 통장별로 등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은 98000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되어 있네요. 당좌예금. 그리고 계좌번호가 123 01 345 678 345 6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가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좀 더 많이 입력을 하겠죠. 자, 은행은 이제 요거 하나가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9 701 BC카드 법인 그리고 매입이라는 얘기는 내가 사온다는 얘기죠. 내가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 때는 판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사간다는 얘기죠.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이제 가맹점 번호가 되겠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 번호가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는 없어서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우스로 이제 다음 칸을 찍어주시고요. 선택을 해줘야만 이제 카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신용카드거래처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했고요. 입력을 지금 닫으면 되겠죠. 자, 지금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회사 등록한 것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처 등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계정가무 및 적요 등록이에요. 자, 규제해 보시면은 자, 앞에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K랩 프로그램에서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 시 사용하는 기본 계정 과목과 적요가 등록되어 있다. 프로그램 내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계정 과목 또는 적요의 추가, 변경 설정이 가능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회계의 가장 기본 기록 단위가 기본적인 그 기록 단위가 계정이죠.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계정 과목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별로 적요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정 과목과 적요를 불러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회사 특성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새로운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새로운 계정 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변경을 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업이 규모별 업종별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리 세팅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101번부터 99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업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지급업을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보고용 재무상태표, 보고용 재무제표에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업은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실무용 계정 과목이고 매출채권은 보고용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원리 교과서를 보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외상매출금 그렇게 표시한 교재도 있고 또 어떤 교재는 그냥 매출채권 그렇게 해놓은 교재도 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나 받으러움이나 매출채권이나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그래서 실무용 실제 사용하는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으로 기록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실제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추가 등록하는 거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은 바로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교재의 336쪽이 되겠습니다. 336쪽.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하시오.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통신비 계정 과목을 찾아서 현금적이 5번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리고 966번에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적요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이에요. 적요 등록. 자,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한쪽으로 요 크기가 맞는 것 같네요.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왼쪽이 계정 체계고요.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거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매출, 매출원가, 그 다음에 여기 제조원가 쪽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계정 과목들이 쭉 나타났고요. 계정 과목들.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 빨간색 계정 과목이 있고 까만색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당장 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고. 그리고 유형 자산은 195번부터 217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5번부터 표시가 되죠.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유동부채는 251번부터. 판매비와 관리비는 801번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단추를 쭉 드래그앤드롭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클릭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죠. 화살표를 눌러서.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빨간색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대부분 기업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니까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고칠 수는 있지만은 주로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검정 계정 과목은 언제든지 쉽게 고칠 수 있게 해놓은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성격은 그 계정 과목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손댈 일은 별로 없어요. 관계는 다른 계정 과목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요거 114번, 115번 하면은 대여금 되어 있고 차감 되어 있죠. 요거는 115번은 114번에서 빼기 성질을 가진 계정 과목이고 빼는 형태로 표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댈 일은 없습니다. 자, 문제 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시오. 전도금 계정 과목. 전도금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F2키를 눌러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이 F2키를 누르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스톱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2키를 못 누르고 지금 손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소액현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현금. 그거를 이제 전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계정 과목이죠. 빨간색 계정 과목이라서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자리에다가 바로 뭐 소액현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빨간색은 그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재 이제 335쪽 보면은 빨간색 하는 게 컨트롤 F2는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F2.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F2를 누르면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컨트롤 F2키를 눌렀고요. 그리고 소액 현금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이건 지금 녹화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먹지를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